15쪽이에요. Summary and Setting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죠. 자, 헤로도투스 has been called the father of history,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린대요. He is generally credited with being the first person to write with a cause and effect way of looking at the world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뭐냐면 cause and effect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렇죠? 이 세상을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write 기록한 첫 번째 사람으로 credited with니까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generally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역사를 쓸 때 원인과 결과라는 방식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냥 보편적으로 헤로도토스를 꼽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린다라고 합니다. substantially죠. substantially 대체적으로라는 뜻이에요. gone are the reference to the gods directing the affairs of man. 근데 이거 문장 구조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일단 왜 그러냐면은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사람의 행동이죠. 사람의 행동인데 디렉팅이니까 이제 이렇게 좌우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의 행동들을 이렇게 좌우하는 신들이죠. 그렇죠? 신들에 대한 레퍼런스 쓰니까 언급이에요. 그렇죠? 네. 언급은 뭐예요? are gone이죠. 그렇죠?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Gone with the Wind라고 하는 그 고전 영화 그 아시나요? 네, 아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 바람 불 때 사람이 떠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gone, 네. 사라졌다.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이런 뜻인데 그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들을 막 언급하는 신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gone,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원인과 결과로 기술이 돼 있어서 신들이 그쵸?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뭐 이렇게 일으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호메로스와는 다르게 찾아보기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없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As is routinely seen in Homer's epic poetry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뒤집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주어가 아니죠. 이건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사라져 있는 게 뭐예요? 루튼리죠. 그쵸? 일반적으로 보통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서 보여요? 호머의 서사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오디세이아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에서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뜻이죠. 그런 것과 같은 신들이 사람들의 일상사를 주관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영어 이제 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은 이거를 그냥 해석하라 그러면은 이제 좀 난감하죠, 그렇죠? 어디서 네. 끊어서 이걸 이해해야 될지 이제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익히는 게 여러분들이 곧 배우는 이제 그 다이어그래밍 있잖아요. 그쵸? 요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아, 다이어그래밍을 왜 배우냐면은 요럴 때 쓰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이어그래밍을 잘 배우면은 이제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고 어디서 끊어서 그쵸? 뭉텅이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조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실력들이 이제 늘어가면서 독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 우리 문법, 논리, 수사 단계에서 논리 단계에서 그래서 영어 다이어그래밍을 배우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Of course, 물론, as Christians, 기독교인으로서, we would want to challenge this. 이러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쭉 기술한 그런 부분에서 on two counts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의를 제기할 만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First, 먼저 inspired history, 그러니까 영감받은 역사니까 성경을 가리킨 거죠. Was being written in scripture well before the day of Herodotus예요. 헤로도토스의 날 이전에, 그쵸? 이전에도 영감받은 역사가 성경에 was being written이니까 이거 진행형이죠. 계속 기록되고 있는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Father of History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쵸? 첫 역사,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성경이 있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nd secondly, 그리고 두 번째로는 while it was good for Herodotus exclude the gods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exclude는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쫓은 거. 그렇죠? 이방 신들을 제외한 것이 헤로도투스가 그렇죠? 이방 신들을 제외한 이렇게 배제한 그런 것이 was good이죠. 그렇죠? 조음 애도죠. 그쵸? 조음 애도 as directing the affairs of men이에요. 사람의 행사를 주관하는 신들 그런 신들을 이제 배제하고 쓴 것이 좋지만 요 정도입니다. It is not good to do the same thing with the living God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적이로죠. 그쵸? 살아있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서술하는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초자연적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자체를 배제해버린 역사라고 하는 거는 또 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쪽으로 이게 사람이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자, 헤로도투스 tell us. 헤로도토스는 말해줍니다. His goal immediately예요. 그가 책을 쓴 목적이죠. 목표를 즉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감춰서 그렇죠. 맨 끝에 가야 왜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책 펼쳐 보면은 바로 왜 썼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 의미겠죠. He wishes to tell us. 그는 우리에게 말해주길 원한대요. The cause is the hostility between the invading barbarians and the Greeks예요. 이 참 재밌죠, 그쵸? 페르시아 사람들을 barbarians라고 표현했어요. 네. 쳐들어오는 야만인과 그리스인 사이에서 벌어진 hostility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대행위, 난투국, 유혈국 뭐 이런 거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의 유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략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의 혈투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n the first six books, 그래서 책의 첫 6권에서 헤로도투스 discusses, 헤로도투스는 논의합니다. The various cultures and conquests that went into the creation of the Persian Empire.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기까지 있었던, 그쵸?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으로 이끌었던 various cultures, 다양한 문화와 conquest, 정복 전쟁이죠.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He is setting, 그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The stage, 무대를 말이지요. And introducing, 그리고 소개하고 있어요. All the players,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뛸 선수들, 뭐
선수라고 해야겠죠. 그쵸? 무대가 꼭 뭐 선수만 오르진 않지만 하여간 뭐 네. 플레이어에서 그 연기자 뭐 정도 해야 될까요? 하여간 뭐 그런 인물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을 그런 역할들을 할 대상들을 소개를 하고요. And all of their stories before letting the action begin.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players 그 하여간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할 등장인물들과 함께 또 뭘 소개하냐면은 그들이 이제 행동에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배경 서사들을 쭉 들려준다는 거죠. Though there is plenty of action in the first six books예요. 그럼에도 그 책 6권에는 굉장히 많은 액션, 행동들이, 그쵸? 그러니까 많은 뭐 사건들이, 그러니까 아직 본론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 이건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뭘 말하기 위한 거냐면은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기 위해서 코스를 깔아놓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In books 7 그리고 7권과 8, 8권과 9권에 이르면은 we read of the actual invasions of Greece by Xerxes, then king of Persia죠.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실제로 침공한 것을 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쵸?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7권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헤로도투스 다큐먼스는 이제 다큐먼트가 서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류 작업을 하다, 정리하다, 뭐 이렇게 입증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the rise of Persian Empire.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떠오르는 거니까 이제 흥왕하는 거죠. 저 전성기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문서화하고요. And its great defeat at the hands of the Greek in the Persian War죠.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의 손에 의해서 great defeat죠. 그렇죠. 무참하게 깨진 거. defeat는 저기 패배입니다. 실패,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헤로도토스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쵸? 왜요? 네. 왜냐면 내가 이겼거든.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최대한 위대하게, 그쵸? 그려놓으면은 더 이득이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좋은 요소들을 많이 아마 모아놨을 겁니다. 또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 페르시아 제국을 진면목을 알려주는 또 그런 역할들을 또 하게 되죠. 참 재밌어요. 어쨌건 자, 헤로도투스 lived in the aftermath of Greek victory예요. 그리스가 이긴 aftermath 하면은 이제 여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리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펜스 아테네는 played a major and glorious role in the war. 그 전쟁이죠. 페르시아 전쟁에서 주요, 그쵸? 그리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테네죠, 그쵸? 그러한 아테네는 now entered into a highly rational era in which human reason served as the highest authority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테네는 어떤 시기, 어떤 이어러에 접어들냐면은 상당히 이성적인, 그쵸? 상당히 이성적인 시대에 막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 시대는 이제 뭐냐면은 human reason, 인간 이성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쵸? 권위로서 봉사하는 이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페르시아 전쟁이 막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에서는 인간 이성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그리스의 전성기가 아테네 전성기가 펼쳐지는데 그때를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type of era that frequently follows victory in a major conflict. 그래서 그러한 시대는 frequently 자주죠, 그쵸? 자주니까 뭐 종종으로 하셔도 돼요. 따라오는데 뭐에 따라오느냐? victory 승리죠, 그쵸? 한마디로 근데 그 뭐냐? major conflict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이니까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or defeat 진 이후에 종종 그러한 시대가 찾아오곤 하는데 아테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얘기죠. having passed through fire, 그쵸? 불길을 지나서, 그쵸? 정도가 되겠죠. 전쟁의 불길을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뭐 전쟁을 통과하면서 정도가 되겠죠. 그쵸? 이게 이제 그 뭐냐 분사 구문이니까 그쵸? Cultures frequently change. 문화는 자주 바뀝니다. And revolt는 반역하는 거죠. Against former or traditional ways of doing things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쵸? 이전의 아니면 전통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 양식에 against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쵸? change 변화하는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 큰 전쟁을 겪고 나면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헤로도토스의 시대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In the case of Athens, 아테네의 경우에서 this revolt, 이러한 반역은 이런 뜻이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동사는 made예요. 그리고 이제 좀 부언을 하는 거죠. And the following conflict with the other city-states죠.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 도시국가와의 갈등이 뒤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이러한 갈등은 그리고 following conflict 이어지는 도시국가의 전투죠, 그쵸? 전투를 뭐 겪으면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의 변화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국가들 사이에 이제 그 라이벌전이 펼쳐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한 이제 전쟁은, 그쵸? made them, 그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what they are generally thought to have been이죠.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쵸?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라고 하면 뒤에 설명이 나오죠. A cultural center for the arts. 그래서 아테네 하면은 이렇게 예술의 도시, 그쵸? philosophy, 철학의 도시, and politics, 정치의 도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아테네의 특질들이라고 하는 게 본격화된 게 바로 페르시아 전쟁 이후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부가하자면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도 포함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그런 주요한 특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contemporaries 하면은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인 정도로 보시면 돼요. That Herodotus may have met during the time he spent in Athens예요. 그가 아테네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 동안에 헤로도토스가
만날 수도 있을 법한 동시대인은 most likely included Sophocles, Euripides입니다.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일 겁니다. 끝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페리클레스죠. 페리클레스, the famed general이죠. 뒤에 설명이 붙네요. 페리클레스.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그쵸? 장군인 페리클레스와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는 다 극작가입니다. 작가예요. 그리고 심지어 소크레이스, 소크라테스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거기 포함되고요. And perhaps 히포크레이스죠. 그리고 어쩌면은 히포크라테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설명하는 거죠. Often thought to be the founding father of medicine이에요. 의학의 아버지로서 종종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언급되는 히포크라테스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아마 다 만날 수 있는 동시대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재현이가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역사 이름 남겼어요. 네, 그래서 재현이와 동시대인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누가 과연 언급될 수 있을까요? 하여간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겠죠. 네. 선생님 같이 이름 없는 사람은 아마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some plays by the comic playwrights. 희극 작가들에 의해서 몇몇 작품들이 쓰여졌는데 그 희극 작가는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 아리스토페인스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 때 다 언급했던 이름들이에요. even poke fun of and mock the newly rational Athens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풍자하는 거, 조롱하는 게 이제 주특기였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이렇게 떠오른 이성적인 아테네를 조롱하고 이렇게 웃기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희화화하는 그런 희극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설명하는 거죠. First, basking in victory over Persia예요. bask in 하면은 뭐뭐를 누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페르시아를 이긴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성적인 아테네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한껏 희화화하고 있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그 연극들이 아마 공연 중이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고, 데닌 도미넌스 어머 그릭스죠. 그리고 역시 부언하는 겁니다. 아테네를 설명하는 건데, 그 이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다음에는, 그쵸? 그 뒤에는 그리스 가운데서 도미넌스, 압도적인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아테네를 한껏 조롱하는 그런 연극들도 상영 중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극작가가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아리스토파네스도 동시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헤로도토스는 이제 그리스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역사를 정리해준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12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월드 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라는 책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네.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네.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곡거리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네. 생각보다 근데 어려울 거예요. 아.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네. 월드뷰예요. The World of Herodotus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살던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 세상에 대한 소개는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오디세이아를 설명할 때 썼습니다. 뭐예요? 이교의 신들이 실제로 막 난리치고 있던 세계였죠. 그쵸? 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기독교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Life is not a symphony. 인생은 교향곡이죠, 그쵸? 교향곡이 아닙니다. It is not a painting. 그리고 그림이 아닙니다. And it is not a loud sweater인데 이 loud가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솔직히. 이게 원래 시끄러운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don't speak loudly 하면은 막 까지. 예, 막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좀 말하지 마라라고 할 때 don't speak loudly라고 얘기하고 좀만 작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때 speak softly please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기 왜 쓰였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아, 네. 사전 찾아도 의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스웨터는 우리가 입는 스웨터입니다. 그 뒤에 있는 스웨터.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형용사의 의미를 모를 때는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도 됩니다. 예,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재현이는 학생입니다라고 하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 조금 더 부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는 정말 착한 학생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알면 좋지만 예, 정 모를 때는 그냥 착한을 빼고 이해해도 일단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잘 모르는 형용사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자, 인생은 교향곡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스웨터도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in some sense 또 어떤 측면에서는 it is like all of these things예요. 이것들과 이 세 개 전부와 또 같다고도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A symphony is a single item. 교향곡은 하나의 그런 어떤 품목, 항목이라는 거죠. 유니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향곡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번 교향곡. 그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베토벤의 몇 번 교향곡이 운명이더라. 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교향곡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일부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소프라노 파트는 이거니까 요 부분만 따로 떼서 뭐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못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한꺼번에 연주해야 이제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웨터가 있는데 파란 쪽만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 스웨터 가져가라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겠죠, 그쵸?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야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So is a painting and so is a sweater. 그쵸? 그래서 스웨터나 그림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So is 하면은 뭐뭐도 마찬가지다. to의 의미, to의 의미입니다. No matter how tacky it may be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정교한지, tacky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no matter 말할 필요도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그쵸? 이런 거 말하려면은 이런 거 만들려면은 진짜 정교해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솜씨가 뛰어나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They are each singular. 이것은 하나로 그쵸? 취급이 되지만 but are made up of a number of seemingly unrelated items예요.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연관이 없어 보이는 a number of 수많은 항목들이 이렇게 made up of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항목들을 갖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The violins seem to have nothing in common with or related to the percussion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향곡에 있어서 이제 악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이올린도 동원이 되고 퍼쿠션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박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악기일 거예요. And the horn이죠. horn. 이건 그 관악기죠. 그쵸?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have nothing 없어 보입니다. related to 그리고 연관성도 없어 보여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바이올린과는 그쵸? 퍼쿠션은 별 그런 것 연관성이나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로 끝나는 거네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the horns are group 그리고 호른은 혼자는 안 하고 이제 그룹으로 그쵸? 연주되고 있는 그 호른들은 given to much independence네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그쵸? much independence는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과 퍼쿠션은 별 연관이 없어 보이고 호른은 그냥 지 혼자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뜻이에요. 그쵸? 예. 자기 혼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but when all of them are working together,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주가 되었을 때죠. Under an arrangement by Vivaldi죠. 비발디의 arrangement는 이제 작곡 정도로 그냥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비발디에 의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new things come to existence.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데요. come to 여기 into인데 to나 into나 같은 겁니다. come to existence 하면은 뭐뭐가 실제하게 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and it sounds like something aptly는 이제 적절하게란 뜻이에요. 적절하게 cold spring 봄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like something cold spring 그쵸? 그러니까 봄이라고 불리는 것과 불리는 것이 적절한 그쵸?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거죠. sounds like 그러니까 뭔가 봄처럼 들리는 그쵸? 아 이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계 중에 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봄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the same is true. 다음과 같은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Every brush of stroke of an artist. 이제 그 예술가죠. 예술가의 모든 이제 붓질이죠. 그쵸? Every shadow and shift in color. 모든 그림자나 그다음에 색이 shift 바뀌어가는 거죠. 색이 이제 여러 색이 이제 이렇게 붓에 의해서 칠해지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Make some a Rembrandt. 그리고 그런 게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만듭니다. 이런 얘기겠죠. Black and brown and gold, not related. 그리고 그 그림에 있는 검은색과 갈색과 금색은 not related. 관련이 없습니다죠. 그쵸? 없습니다. But 그렇지만 in Rembrandt's hand, 렘브란트의 손에 의해서 손 안에서 they become a windmill, 풍차가 되고 cliff, 절벽이 되고 and sea, 바다가 됩니다. And of course, 물론 in your grandmother's hand, 여러분의 할머니의 손 안에서 strands죠. strands of green, red, and brown yarn. yarn은 이제 그 실 뭉치를 의미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과 갈색의 실뭉치의 strands죠. strands는 이제 가닥을 의미합니다. 그 실 가닥들이 그쵸? 그래서 뭉치에서 이렇게 풀어져 나온 실 가닥들이 become a reindeer죠. reindeer는 술록이 되는데 with places for your head and arms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와 arms 팔을 위한 공간에 이제 이 술록이
저기 수놓아지게 되는 그런 의미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머리와 팔이 이제 그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이 가슴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술록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헤로도투스 is not your grandmother. 헤로도토스는 여러분의 그 할머니라기보다는 그쵸? 할머니가 아니고요. He is more like Rembrandt than Vivaldi예요. 비발디라기 그쵸? 비발디보다도 렘브란트를 더 닮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세 명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렘브란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이죠. Author from before time, 시간 이전에 계신 그 저자죠, 그쵸? 저자는 is one who led out the color and history of history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시간 이전에, 그쵸? 역사의 모든 골격과 색깔을 그 led out, 그쵸?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초안을 쭉 이렇게 잡아놓으신 그 저자가, 역사의 저자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고요. 헤로도토스는 like 렘브란트처럼 is one, 다음과 같은 사람인데 who is able to see, 볼 수 있었대요. and record, 보고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the many elements, 다 많은 요소들이죠. and stories that came together,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과 요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거죠. 그쵸? 모아서 to make history,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역사를 the single story죠. 그쵸? 하나의 그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도 수많은 색깔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쵸? 각각의 요소들인 것 같은데 전체 하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일부를, 그쵸? 헤로도토스를 이제 도구로, 그쵸? 사용을 하셔서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요러요러하게 기록을 해봐라 라는 섭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섭리 가운데서 이제 헤로도토스는 열심히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그 섭리예요. 전체 섭리의 일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낸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초반부에 얘기가 될 거예요.